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부파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 거의 근접하면서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주가 지수가 거의 1%가량 올랐는데요.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다우지수가 45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이제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아무래도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반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3%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가 1.2%,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1%가량 상승했습니다. 오늘 FOMC 성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진전이 계속해서 예상대로 이루어진다면 위원회가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곧 보장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조만간 곧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같은 성명 문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11월 혹은 12월 이런 식으로 시점을 박지 않고 순이라고 해서 그냥 곧 할 거다라고 표현해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죠. 이에 대해 시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1월에 아마 테이퍼링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지만 오늘 이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위원회가 상당히 도비시하다. 그러니까 비둘기파적, 즉 완화적이다라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사실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1월 테이퍼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파월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상당한 추가 진전이 고용에서 거의 부합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연준 같은 경우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한 테이퍼링을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당한 추가 진전에 거의 부합한 것 같다.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중국 헝다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디폴트 우려가 조금 사그라들었는데요. 일단 우선 이제 헝다가 아시아 시장에서였죠.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 채권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영향이 좀 있었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이날 유동성을 좀 대규모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불안을 좀 중앙은행이 좀 떠받치고 있다라는 심리가 돌면서 오늘 중국 증시가 거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중국 증시가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오늘 뉴욕 증시도 이 분위기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개별 종목 중에서 원자재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유가가 한 2% 이상 오르면서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3% 이상 올랐는데요. 그리고 대본 에너지가 7% 오르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나 마라손 오일이 5%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윈 리조트죠. 중국에 익스포저가 있는 윈 리조트 같은 경우는 2% 이상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연준 FOMC 결과에 대해서 이제 평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날 기준금리는 스테디 동결은 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은 곧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구체적으로 성명 문구를 이렇게 바꾸면서 테이퍼링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을 했는데요. 즉 진전이, 그러니까 고용이나 물가에서의 진전이 예상대로 계속 이루어진다면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즉 자산 매입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곧 보장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에는 상당한 추가 진전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추가 진전에 좀 더 많이 그런 달성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용과 관련한 상당한 추가 진전에 있어서는 거의 그 테스트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거의 다 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것 중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를 구체적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일단 그 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보면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2021년에 0.1%로 예상을 했고 2022년에 0.3%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0.2%가량,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한 차례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1% 정도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점도표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광범위하게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금리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더 플러스에 보면 2023년과 2024년에 모두 각각 3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즉 2023년까지 금리가 1%니까 2022년에 한 번 올리고 2023년에 3번, 2024년에도 3번 올려서 2024년의 금리가 1.8%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찰스 슈왑의 그 캐시 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1월 테이퍼링 발표는 거의 뭐 궤도에 오른 것 같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더 플러스를 보면 그 2023년까지 4번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금리 인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전 7월 FOMC 성명과 이번 성명과의 그 차이를 비교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줄로 쳐진 게 그어진 게 이전에 삭제되고 이렇게 추가된 부분을 표시를 한 겁니다. 성명 전체를 보면 이게 성명이 거의 2장짜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시면 거의 2군데밖에 이제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경기평가 부분인데요. 경기평가 부분에서 보면 여기서 그 전에 앞에 섹터가 상당히 개선을 보였다라고 해서 이 섹터가 뭐냐면 그동안 팬데믹에 상당히 타격을 입은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이 섹터가 개선돼 왔다라는 표현에서 이게 최근 몇 달간 개선됐다라는 표현으로 수정이 됐고요. 그렇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회복세가 다시 둔화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그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던 부분이 회복됐다가 다시 둔화했다라고 표현을 바꿨고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그 라이즈 인플레이션이 올랐다라고는 표현해서 오른 상태를 이제 엘리베이트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바뀐 부분이 여기에서 이제 성명서가 바로 오후 2시에 나오고 나서 시장이 본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전이 예상대로 계속 된다면 이 표현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위원회는 이 축소가 점점 완화하는 것이 곧 보장될 것이라고 본다, 판단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다가오는 회의에서 계속 진전을 평가하겠다라는 표현에서 이제는 테이퍼링 자체가 곧 될 거라고 본다라고 표현을 바꾼 거죠. 이러면서 연준이 곧 테이퍼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라고 이제 기사의 헤드라인이 바뀐 겁니다. 다음은 부채 한도와 관련한 뉴스인데요. 어제였죠. 하원에서 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과 그리고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합친 법안을 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지금 하원에서 220표 대 221표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 표는 그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대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원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이게 상원에서 바로 통과가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상원 이게 보시다시피 이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표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이제 에버그란트 이제 뉴스 그리고 다음 뉴스는 헝다 관련해서 뭐 뉴스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에버그란트 위기가 리먼 모먼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에버그란트는 그 피지컬 애셋,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이제 실물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에버그랜드와 리먼의 차이라면 이제 걔네들이 보유한 자산이 하나는 부동산이고 하나는 금융자산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가치가 일단 그렇게 막 급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 해도 할인을 해서 이것을 결국은 매각을 해서 팔아서 빚을 갚으면 된다. ING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레버리지를 크게 갖고 있는 헤지펀드도 아니고 이 헝다는 그렇다고 금융자산 가격이 제로로 가치가 완전히 백지가 되는 그런 은행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단지 부채가 많은 그런 부동산 기업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 에버그랜드가 이제 약간의 현금만 있다면 캐시플로우를 얻을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끝내서 그걸 매각을 해서 부채를 갚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커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맥커리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자산이 뭐 1조 4천억 위안이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버그랜드는 이제 땅값이라는 게 그렇게 막 한 번에 크래시 붕괴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땅의 가치라는 것이 더 투명하고 금융자산보다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상황이 악화되면 이 땅을 공급하는 중국 정부가 다시 사들여서 위기를 차단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그때는 이제 금융 상품이 문제였죠. 금융 상품이 서로 은행과 은행 사이에 서로 얽혀 있으면서 이게 체계적 위험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 헝다 사태는 리먼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하나의 회사가 무너진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체계적 위험으로는 나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행히 FOMC 이후에 주가가 올라서 너무나 다행인데요. 내일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